안녕하세요. 철순의 세금연구소 김철은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 설립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세관면 포괄영수도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에는 현물 출자에 네.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총 네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일반 양수도, 그다음에 포괄 양수도, 네. 그다음에 세관면 포괄 양수도,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현물 출자 법인 전환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올 동안에 절차라든지 비용이 뒤로 올수록 많아지고 길어집니다. 처음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법인부터 내자라고부터 시작해서 신규 법인, 신설법인서부터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봤던 게 사업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넘길게요 라고 하는 사업 포괄 양수도에 네. 대해서 같이 봤고요. 네. 세 번째 봤던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게 있는데 네. 이 부동산을 넘기는데 이 부동산에 사실은 빚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당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예. 뭐 대출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뭐 현금 얼마만큼만 내면은 이 부동산을 사실은 살 수 있어 네. 라는 정도의 규모였다면, 자, 요번에 네 번째로 넘어온 건 그 부동산 자체에 빚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출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현금을 다 내서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자체를 아예 내가 회사에 내놓고 그만큼의 주식을 받는다든지 지분을 받는 방법, 현물 출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반 양수도는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다. 네.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는 부가세 혜택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세관면 포괄 양수도는 부가세 면제,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그 다음에 현물출자 법인 전환 같은 경우는 부가세 면제, 그 다음에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게다가 크진 않지만 국민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도 면제가 됩니다. 국민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도 면제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려면 네. 의무적으로 채권을 네.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면제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이제 세관면 포괄 양수도를 보셨을 텐데요. 예. 현물출자하고 차이점 위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법인한테 이제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된다 이거죠. 그런데 법에 그 양도세 이월과세를 해주고 취득세 감면을 해줄 때 요건이 있는데, 중요한 요건이 세관면 포괄양수도와 동일하게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순자산가액이라는 거는 아까 상가 10억짜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가 10억인데 부채가 예를 들어 8억이야. 그러면은 10억에서 8억을 빼니까 2억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순자산가액이 2억이기 때문에 2억 이상을 출자를 할 수도 있죠. 2억이야 10억 있는 건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세관면 포괄 양수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사장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대출이 하나도 없어. 대출 싫어하시는 거예요. 대출이 3억밖에 없다. 네. 그럼 순자산 7억이고 대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10억이에요. 네. 그러면 세관면 포괄 양수도 같은 경우는 8억 또는 10억을 내야 돼요. 현금으로 내고 내야 네, 되죠. 그렇죠. 근데 낼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잔고에 안 찍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현물출자 법인 전환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세관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법원에 이제 인가 신청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우세요. 네. 빠르면은 한 달 이내에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라도 보정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2달, 3달, 6달 되는 게 다반사예요. 사고가 많이 길어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은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폐업을 해야 됩니다. 네. 폐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는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법인 인가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은 법인 인가 신청이 나야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거든요. 네. 나오는데 보정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 예를 들어 못했던 기간들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12월 31일 날 개인을 폐업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1월 달에 1월 중순쯤에 법인 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 심사하는데 기본 한 달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2월 중순이 그냥 되죠. 그렇죠. 12월에 폐업은 벌써 개인을 해버렸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12월 말일 날 개인은 폐업했는데 1월부터는 그러면 법인 거예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현물출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 1월 1일부터는 우리 법인 거다. 양수도 계약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 법인 입장에서는 아직
1월 중순에 법인 인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르면 2월 중순 네. 한 번이라도 보정이 떨어지게 되면 한두 달, 두세 달은 그냥 쑥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법인 인가가 떨어지기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기까지 네. 2월 중순 최대 빨라요. 네. 그리고 조금만 길어지면 3월, 4월, 5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법인은 등기부등본이 있어야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네.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도 없는 상태로 네. 사업을 영위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세요. 엄청난 위험한 거죠. 네, 은행 거래할 때, 거래처 할 때 사업자 등록증 달라, 법인 등기부등본 달라, 그렇죠. 필수예요, 필수. 법인 통장 달라.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산세 사유도 충분히 되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러면은 과연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면은 제가 동영상을 찍지는 않고 있겠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난이도가 꽤 높은 부분이라서. 네. 그러면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기 전에 예비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비사업자를 사업자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기 전에 현물출자 계약서라든지 예. 이 모든 정황, 감정평가서라든지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을 하면서 예. 우리는 실제적으로 법인 사업을 할 것이고 네. 현물출자 계약을 맺었고 실제적으로 진행 중인데 법인 인가에 지금 들어가고 심사하는데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갖고 우리가 공백이 뜬다.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개인은 12월 31일 날 영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폐업을 다음 달 25일까지 하라고 법에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다 하더라도 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인데 우측 상단에 법인 등기번호가 찍히지 않은 임시 사업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세금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네. 일단 있어야 뭐라도 되니까는.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한 상태로 또 운영을 하면은 또 매출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라는 어마어마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됐든 간에 진행을 인가 보정이나 이런 게 나와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사업자 등록증은 일단 네. 마련은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갖고 굉장히 주의할 것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투자법인 전환을 할 경우에도 프로세스 감정평가를 받고 자산부채 실사를 받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동산 등기치고 취득세 감면 그다음에 양도세 이월과세 이 모든 과정들이 네. 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세감면 포괄량수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인 인가 부분이 있어갖고 네. 법인 인가가 있겠지만은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가 또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도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 주의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현물출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예. 그다음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관련된 세금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2019년 1월부터요. 취득세 감면 부분이 작년에 100%에서 75%로 감면이 그렇죠.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현물 출자를 했을 때의 취득세가 100% 감면, 그다음에 감면된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내게 되어 있어갖고 상대적으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적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가 되면서 네. 작년에 냈던 세금이 거의 2배로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생각이 있으시고 나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렇죠. 뭔가 이제 법인을 운영해갖고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은 관련된 세금부터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시고 돌려본 다음에 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과 분명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했을 때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전문가한테 상담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율은 소득세율, 개인 사업을 하실 때 소득세율과 법인으로 해서 바꿨을 때 법인세율이 워낙 차이가 심해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자기가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를 선택을 해야지 세율 때문에 선택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구조는 법인 세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옮기시는 것도 충분히 세금 때문에 고려를 해보시는 게 절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네 가지 법인 전환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앞에 영상을 못 보셨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번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있어갖고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법인 전환 순서, 법인 전환의 장단점, 그리고 법인 전환의 방법, 종류 네 가지에 대해서 조남철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관련해갖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신 다음에 법인 전환을 할지 말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